어,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NCS 왕초보자와 기존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한 학습자 가운데 누가 NCS에 잘 적응할까, 누가 유리할까, 이 내용입니다. 핫쌤은 왕초보자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초보자는 아직까지 NCS에 대해서 공부한 게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 원리를 바탕으로 문제풀이 스킬을 이렇게 머리에 넣어주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쪽쪽 빨아들여요. 이 친구들은 일주일 정도 공부해서 합격합니다, 되게. 실제 그래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일주일이에요, 되게. 그런데 특강 때 내가 항상 그 설문을 하는데 가지고 있는 NCS 책, 내 책을 포함해서 어쨌든 간에 몇 권 가지고 있니? 하고 이렇게 물으면 많으면 30권까지 나와요. 실제 30권 이상도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은 7권에서 10권 나와요. 전혀 안 가지고 있다, 2권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전혀 특강 참여하면서 내 책 처음 접했다 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뻐 죽습니다. 그래, 너가 딱 맞다. 너 일주일 뒤에 합격하자. 이겁니다. 많이 공부한 학생들은 수업 중에 그 학생이 머리에서 막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려요. 기존의 학습 내용과 기존의 풀이 방식, 그리고 내가 또 밀어넣는 이론, 내가 주는 풀이 방식, 머리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왕초보자들은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내 것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시험 치러 가면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제발하고 좀 털어내라. 그동안에 머릿속에 넣었던 걸 좀 털어내자. 털어내지 않으면 힘들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학생이 한진 KPS 필기 합격하고서는 좋아서는 나한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합격했습니다. 머리에 털어낸 거, 머리에 들어있는 거 털어내지 못해서 많이 혼났었다. 그래서 수업 때 머리에 있는 거 털어내라. 실제 이제 문제풀이 방식을 얘기해주고 답을 카톡으로 받습니다. 각 개인에게 말로 하라 그러면 누군가가 먼저 3번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학생들은 나는 4번 정했는데 왜 3번이지 하고 멍웃대거나 답을 바꿉니다. 카톡으로 답을 받으면 그 눈치 안 보잖아요. 근데 카톡으로 답을 받아도 답을 확정하지 못하고 머뭇대는 학생들이 보입니다. 되게 많이 공부한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은 왜 머뭇댈까요? 기존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기존의 풀이 방식이 서로 싸우다 보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를 갖다가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털어내자. 털어내야 네가 이겨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간다.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밑에 카톡 이 친구 보시세요. 21일자 나한테 카톡으로 보낸 건데 이번에 처음 준비한대요. 처음이라는 게 중요하죠. 나한테는. 처음 준비하는데 서부 발전 커터보다 10점 높게 나왔다. 합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왕초보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공부하기 너무 쉬워요. 근데 많이 공부한 학생들은 되게 힘듭니다. 털어내지를 못하니까. 자꾸만 머릿속에 싸워요. 기존의 내용, 기존의 방식, 내가 주는 내용, 내가 얘기하는 풀이 방식, 이것들이 막 머릿속에서 우당탕탕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은 왕초보자가 훨씬 유리하다. 정말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왕초보자도 양치기 많은 선배들이 양치기를 자꾸 강조하니까 양치기 쪽으로 가면은
이거 실패입니다. 양치기는 좋은 학습법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가장 미련한 공부가 양치기 공부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살아남을 수 있다. 자, 좌측에 이 카톡 대화 주인공은 신한은행 합격자입니다. 2018년도. 부산 특강에 참여했었는데 부산 특강 참여하기 전에는 기존 방식으로 공부를 했다. 뭐냐면은 보기를 선택지를 얘기하죠. 보기를 일일이 다 해석하고 또 전부 다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오답노트 만들면서 공부했다. 그런데 이제 특강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는 바뀐 거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정답 왜 그게 답인지 대해서 알고 넘어갔다. 맞습니다. 내가 이걸 권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답노트를 만든다는 얘기를 가끔 듣는데 오답노트는 오답률을 줄이는 거죠. 이거 100점 만점을 가겠다는 겁니다. NC에서 100점 맞아서 뭐하게 해요? 수석에 영예를 주기로 합니까? 아니면 가문의 영광이 되기도 합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82점 정도 안정권에 드는 시험 점수예요. 그래서 정답률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오답률을 낮추는 것은 100점 만점 가겠다는 거예요. 욕심 좀 버리세요. 전공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를 하는데 토익 850점 받으려고 노력하잖아요. 토익 공부가 여러분에게 영어 공부입니까? 솔직하게 말할게요. 물론 900점 이상 되는 학생들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영어 실력 점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90% 이상이 기업체에서 토익 점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점수를 받기 위해서 토익 문제에 답을 찾는 기술 점수를 만든 거예요. 그거 부정할 수 있을까요? NCS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했듯이 그렇게 접근하세요. 어쨌든 NCS는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문제에서 정답률을 높여서 내가 원하는 점수 82점 만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100점 만점인가요? 그거 받아서 뭐하게 해요?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3초 만에 풀린다, 5초 만에 답을 찾았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 학생이 하는 말,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다 푸는 바보였다. 이걸 빨리 깨쳐야 합니다. 그거 다 풀어서 뭐하게 해요? 전공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일단 생각을 바꾸고 난 다음에는 기본 틀을 다져야 합니다. 틀이 있습니다. NC에서도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스킬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 학생은 고등학생이에요. 특성화 고등학생. 나하고 대면 수업을 했냐면 그렇지 않고 카톡, 보이스콜로 공부했습니다. 대전 살았는데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10시간 이렇게 해서 2주 정도 공부하고 바로 합격했어요. 어디 합격했냐면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세 군데 합격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보증기금 찾아서 갔습니다. 이 친구는 내가 무엇인가 이론,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에 따라서 문제, 그리고 무엇을 봐야 하는지, 왜 그게 정답인지 알려주면 그대로 합니다. 그와 유사한 문제를 주면 그 원리와 그 스킬 가지고 그대로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너 솔직하게 말해봐라. 너 특성화 고등학교 다니니? 그러니까 그렇답니다. 그러면 전국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성적 순으로 상위 몇 %에 속하니? 물었더니 이 친구가 1% 안에 든답니다. 그 내가 맞다, 너 그렇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틀을 다지는 힘이 있는 거예요. 머리가 우당탕탕 싸우지 않습니다. 왜? 처음 공부했기 때문에. 자, 이 친구는 2017년 얘기고 원래 최근에
또 한 학생이 책을 보지 않고 일단은 강의를 들었다. 언어 영역 조금 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스터디 가서 친구들과 문제를 푸는데 확 달라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충격이다. 이렇게 빨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빨리 바꿔야 합니다. 왜 바꿔야 하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NCS 책을 보세요. 어쨌든 간에 이론 설명이 있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데 이론, 자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분야라면 의사소통에 구성되어 있는 이론, 말 잘해야 한다, 잘 들어라, 잘 써라, 어떻게 하라. 정말 초등학생한테 하는 얘기 이거 말고 다른 게 있나요? 그러면서 문제 구성 보십시오. 전혀 이론과 매칭이 안 되죠. 그리고 실제 현장에 가서 시험 문제 풀 때 여기에서 봤던 이론을 가지고 출제된 문제가 있던가요? 없잖아요. 그래서 30건, 40건 사는 겁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책이 맞고 저 책을 보면 저 책이 맞고. 틀이 있는데 틀. 이 틀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0년간 학교에서 교과서 공부했듯이 그 교과서 공부한 내용이 틀입니다. 틀. 그 틀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든 다 풀 수 있는 거죠. 자, 11월 20일 LH공사 언어 지문 안 읽었다. 읽지 마십시오. 그거 왜 읽습니까? 코레일 어떤 학생이 내 카페가 아니라 여기에 카페 올린 게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발견했던 거죠. 그랬더니 의사소통 일주일 만에 공부하고 합격했다. 이 친구는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이제 캡처해서 내 카페에 올렸던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내 카페 뭐 회원했던 모양이에요. 이것을 받겠죠. 그러면서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빨리 체화시켜야 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다 체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죠. 자, 왕초보자에 대한 대표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 얘기인데 한국감정은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랍니다. 근데 자, 내일입니다. 내일이 토요일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한테 보낸 일자는 금요일입니다. 요일은. 쌤이 만든 책으로 공부하는데 이 원리에 대해서 일단 읽고 원리를 읽고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된다. 이겁니다. 풀이방법 좀 설명해 주세요. 나는 이 친구가 이뻤습니다. 왜 예뻤을까요? 일단 손으로 문제 풀이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수리는 어쨌든 간에 손가락 노가다를 해야 됩니다. 손가락 노가다 하지 않고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고서 아 그렇군 하고 넘어가면 시험장에서는 100% 실패합니다. 왜?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과 손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내 전공이 통계학입니다. 통계학은 많이 좀 어렵습니다. 그것도 언제 공부했냐면 80년대 초반 중반 때 공부했어요. 그때는 빡세게 공부했던 시기죠. 통계학 교수 강의 들으면 이해합니다. 머릿속으로 그렇군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를 갖다가 내가 풀고자 할 때 교수가 설명한 대로 풀이 방식대로 접근해 가면 내 마음대로 안 풀립니다. 그게. 그래서 어떤 때는 추정 문제 하나 가지고 밤새도록 문제를 푸니까 문제 풀이에 쓰인 종이 숫자 A4 용지가 60장이었어요. 그렇게 풀어야만이 내 머리가 아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내 것으로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난 이 친구가 적용해봤다. 안 되더라. 그래서 좀 알려달라. 여기에 내가 또 뻑간 거죠. 이 친구는 손가락 노가다를 하고 있군. 그래서
더운데 낑낑거리며 문제를 푸는 그 노력 분명히 따를 거다, 행운이. 그러면서 이제 내일이 토요일 내일이 시험인데 지금 이거 공부해서 언제 그니 할래? 시간이 몇 시간 남았다고. 그래서 그 책을 펼쳐서 니 뭐 할 거니? 그래서 그 당시 한국감정원 대비 특강을 진행했었는데 그 특강용으로 만든 자료가 40페이지 정도 됐어요. 이걸 줬습니다. 특강 자료 봐라. 시간 얼마 남았니? 7월 18일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그래서 놀랬던 거죠. 딸랑 특강 OT 보고 네 합격했니? 이게 사는 거다. 이게 설일이다. 이 친구 하는 말. 선택지만 보고 답을 찾아내는 방법. 지문 읽는 법. 이게 도움이 됐다. 그래, 그러면 된다. 그래서 하도 기가 차서 한국감정원 대상 특강에 참여했던 학생, 이 학생도 필기 합격했습니다. 이 학생한테 물었어요. 너는 며칠간 공부하고 합격했니? 이 친구는 2주 동안 공부했답니다. 이 친구는 금요일 오전에 내 자료를 받고서 그 다음날 토요일 시험 치러 가야 했으니까 길어야 8시간 정도겠죠. 잠자는 시간도 있어야 하겠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2주 공부했던 것 같다. 내가 더 기가 찬 놈이 있다. 너도 참 기차지만 더 기가 찬 놈이 있다. 그래서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OT 자료만 보고서도 합격했다. 이 친구도 OT 특강 참여했으니까 그 똑같은 자료 가지고 공부를 했던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2주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복습할 기회가,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놈은 딸랑 길어야 8시간입니다. 그래, 이 친구 하는 말. 읽기만 해서 적용하는 건 힘들 텐데 참 대단하다. 자, 이 주인공은 내가 필기 합격했다는 소식을 받고서는 PT 자료를 줬습니다. PT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내 자료를 줬는데 물론 카페에 올려져 있습니다. 역시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최종 합격했습니다. 놀랍지요. 이게 바로 앙초보자들의 힘입니다. 자, 오늘이 11월 22일인데 코레일 1년 준비했답니다. 기존 방식대로 풀다가 시간 정답률 모두 실패했다. 재도전하려고 한다. 그래서 나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왕초보를 봐라. 인강은 무료다. 기존 방식을 털어내십시오. 털어내자. 공부한 내용, 물론 타 출판사, 타 저자 욕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론과 문제가 매칭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가 만들어져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는 이론이라고 하는 무엇인가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아니면, 방식을 무시할 거면 20년간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20년간 공부를 왜 했습니까? 그래서 20년간 여러분들은 1 더하기 1은 2라는 맹제를 익힌 겁니다. 근데 1 더하기 1은 3이라는 맹제를 자꾸만 이렇게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이 맹제를 사용하지 않고 1 더하기 1은 3이라는 맹제를 사용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건물을 짓는다면 그 건물은 무너지는 거죠.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기본 틀을 잘 잡으십시오. 틀을 잡기 위한 내 나름의 정리를 초보 스킬과 절대 스킬로 만들었습니다. 선택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몫이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틀을 다져야 합니다. 틀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져야 합니다. NCS에도 기본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공부하듯이 하지 마세요. NCS는 전공이 아닙니다. 정답률을 높이는 쪽으로 가십시오. 오답률을 낮추는 것은 내가 볼 때는 100점 만점으로 가는 겁니다.
그 100점 만점 받아서 뭐하게요? 수석의 영예도 아니고 가문의 영광도 아닌데. 그래서 왕초보자는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왕초보자가 있다면 괜한 욕심 버리십시오. 욕심 내지 마세요. 양치기 도전하지 마세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공법이 양치기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또 사실 그게 맞고요. 그래서 틀을 잡는데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